페르소나로 만든 것 같은 에드워드는 당대에 제일 잘생긴 애를 캐스팅을 시켜가지고 나를 상상해놔. 눈이 오고 있어. 그 위노라 라이더 킴이 나가죠. 눈발 휘날리는데 이 데니 엘프만 음악이 드디어 흘러나오면서 앵글도 너무 좋아. 약간 좀 안각으로 밑에서 하늘이랑 같이 잡고. 잠 못 드는 밤 당신을 위한 인문학 불 켜진 밤. 안녕하세요. 불 켜진 밤 김보들입니다. 네. 가위손, 가위손 편을 이번에 진행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눌 밤밤이 안녕. 안녕하세요. 팀버튼 감독님을 제가 또 애정하기 때문에 팀버튼 감독님 거 전편에 비틀주스를 했는데요. 안 보신 분들은 가서 보고 오시면 더욱 재밌을 것 같고, 가위손을 이번 시간에 좀 다뤄볼 것 같습니다. 영화 또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이 신기한 손녀딸. 할머니는 그 눈이 왜 내리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줍니다. 그건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외딴 성에 살고 있는 한 남자와 관련이 있는 이야기죠. 괴짜 과학자가 만든 아들 같은 인조인간. 하지만 기껏 만든 손을 채 달아주지 못하고 과학자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홀로 남겨진 에드워드, 가위로 된 손을 달고 성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Avon calling. Weren't you just here? Everything you need to accent and highlight. Bye. Bye, Helen. 그러던 어느 날 화장품 외판원 팩은 마을 사람들이 다 방문 판매를 거절하자 시선을 돌려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외딴 성으로 가봅니다. 이 연출이 되게 중요한 게, 방문 판매를 하다가 이제 안 팔리니까 이 엄마가 차에 탔다가 옆에 사이드 미러를 딱 돌리거든요. 그럼 뒤에 뭐가 있냐면은 검은색 고딕성이 있어요. 딱 팀버튼 디자인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뒤에 시선 안 보이는 곳에 이 에드워드는 있다는 거예요. 자기 팀버튼 본인 같은 마이너리티들은 있었어. 주변에 있었어. 하지만 니들이 안 봤어. 근데 이걸 딱 돌려서 보니까 보이는 곳에 우리는 있었던 거야. 이런 느낌으로 방문 판매가 안 팔리니까 그 이상한 고딕성의 엄마가, 컬러풀한 엄마가 깜깜한 고딕성에 가게 되는데, Hello? Avon calling. Hello? Thank goodness for those aerobics. Hello? I'm Peg Boggs. I'm your local Avon rep. I can see that I've disturbed you. Don't go. I'm not finished. 다락에서 만난 낯선 존재 에드워드. What happened to your 가위로 된 손이 무섭고 낯설긴 했지만 마음씨 착해 보이는 에드워드를 팩은 집으로 데려옵니다. 여기에 들어가자마자 힌트가 있죠. 막 다 거미줄 쳐 있고, 그런데 정원에 이런 어떤 풀들이나 이런 거, 나무들이 너무나 예쁘고 깔끔하게 잘려 있어요. 또 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안에 막 이렇게 약간 녹아내리고 기계 장치 있고. 그러니까 이 빈센트라는 단편을 처음에 이 팀버튼이 찍었잖아요. 디즈니 입사를 했어, 사람이. 사람 새끼가 디즈니 입사했으면 밤비를 그려야죠. 짬도 안 되는데. 근데 얘는 막 우울한 거, 막 프랑켄 같은 거 그리고 있고, 고딕 무슨 그 고문 기구 같은 뭐 이런 디자인에서 막 머리 이렇게 막 길고 눈 밑에 다크서클 있는 거 그리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졸작이나 뭐 이런 거 찍으려고, 작품 찍으려고 했더니 빈센트 같은 거 찍고 있고, 이 세계관에 뒤에 쭉쭉쭉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둠 속에서 다락방에 숨어 있는 에드워드를 보게 되는데, 에드워드가 이렇게 가위손을 하고 이렇게 다가오게 되죠. No, don't be. You go ahead and look. Here we go, dude. This is our house, and this is my husband, Bill. He's a bowling champ. I think Kevin looks a little glum. Kim, all dressed for the junior.
에드워드는 캠핑 때문에 자리를 비운 킴의 사진을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You know what? I think I have some of Bill's old. Hello? Listen, I was standing outside and I was talking to Carol, and Peg drove. Did she say anything to you about having a guest or something? 마을의 주부들은 겉으로는 다정하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전화로 팩이 데려온 낯선 남자에 대한 뒷이야기를 끊임없이 나눕니다. 겉과 속이 다른 중산층 주부들의 모습. Oh dear, you got your fine. What did I do with my sister? Thank you. Just stay here, dear. 이 가이손 정말 절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버튼의 대부분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마이너리티나 나를 해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위잖아, 날카롭잖아요. 나를 찌를 수도 있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너희는 안 돼, 너희는 위험한 존재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정원을 예쁘게 다듬어주고 머리를 예쁘게 다듬어주고. 사실 가위는 해치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칼이 달려있다면 이야기 달랐겠지. 칼날 손이라면은 이 이야기는 달랐겠지만, 야, 멀쩡한 가위를 보고 니들이 위험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팀버튼은. 그리고 빈센트 프라이즈라는 대배우가 나오죠. 이 빈센트 프라이즈는 이제 그 흑백 영화 시절에 흡혈귀나 공포 영화들에서 많이 나왔던 대배우님이세요. 이 영화가 유작이시고. 그러니까 이 분을 얼마나 팀버튼이 애정했냐면, 아까 얘기한 그 빈센트라는 단편 영화의 나레이션이 바로 이분이세요. 빈센트 프라이즈 갔겠지. 선배님, 너무 팬입니다. 제 영화에 나레이션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거 인연이 돼가지고 이 가위손에 출연하시게 되시고, 그리고 이 어떤 존경하는 마음이 많이 들어있어요, 빈센트 프라이즈에 대해서. 하나의 테마가 들어가 있는 게 피노키오의 테마가 들어가 있는데요. 괴짜 과학자가 성에 살면서 아들은 없고 자식은 없고 로봇을 만들었는데 감정도 없고, 그리고 일단 손은 임시로 달아놨어요, 가위로. 그런데 이제 사람 손을 만들어가지고 달아주려고 하는 차에 들고 가려는 차에 심장마비가 와서 이렇게 쓰러지죠. 그래서 이 손체로 살게 되는 거예요, 가위손은. 이런 여러 가지 사연들이 안타까워서 이제 엄마는 얘를 중산층 마을로 데리고 오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가족 사진들을 보여주거든요. 뭐 우리 가족, 뭐 우리 아들 누구야, 얘는 뭐 처음에 낚시를 데려갔는데 그날 뿔이 났었지. 그리고 나서 딸 사진을 보여줘요, 킴 사진을. 근데 이제 이 약간 로봇 같은 애도 얼빠였던 거예요. 뭐 대화도 안 해봤어. 사진을 보더니 갑자기 아 하면서 사랑에 빠져. 사진 얼굴만 보고. 그리고 엄마는 어쨌든 얘를 이제 가족으로 받아주게 되고 머물게 해주고 가족 식사 장면이 나오는데, 손이 이렇게 됐으니까 뭐 잘 일상생활을 하기가 너무 어렵죠. 이 설정도 전 개인적으로 이상했어요. 딸이 지금 여행 갔어요, 친구들하고. 딸 방에서 일단 자게 했어. 근데 딸 침대가 물침대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10대에서 20대 넘어가는데 딸이 물침대를 쓰고 있어요. 뭐 제가 미국 안 살아 와서 걔네들이 원래 그거 쓰는 줄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구경거리, 이상한 취급을 받던 에드워드는 정원수 손질을 멋있게 해내면서 자신의 쓸모를 인정받습니다. 그때서부터 마을 사람들은 에드워드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한편 캠핑에서 돌아온 킴. 에드워드가 처음 보는 여자 사람. 처음부터 윗옷을 벗자 깜짝 놀란 에드워드. 어딘지 소년 같은 모습입니다. 가위손으로 침대를 찌르고 한바탕 소동이 끝난 후 Why did you have to bring him here? Oh, I'm surprised that you came down. Hi, Bill. Kim, this is Edward, who's gonna live with us. Hi. 정식으로 킴을 소개받는 에드워드. Quiet, Mama's precious little baby girl. Alexis? Oh, this can't. It won't be long and big and kind of bouffant, you know.
그리고 이제 에드워드는 아빠를 따라서 옆에서 정원 손질을 도와주다가 또 특기를 샥 보여주죠. 이때부터 인정을 받아요. 난 이게 약간 좀 너무 맞다 싶으면서도 좀 불쾌했던 부분이, 항상 뭐 팀 버튼은 항상 얘기하는 게 메이저인 세상, 자본주의적인 세상 대 그 마이너리티와 예술을 사랑하는 뭐 사랑을 믿는 사람들의 세상이 양분인데, 그러니까 이 메이저의 세상에서는 쓸모라는 것이 있어야지만 항상 인정을 받았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렇게 되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이 가위라는 것이 쓸모가 있게 인정받는 순간부터 막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우리 집 정원도 해줘요. 내 머리도 혹시 해줄 수 있어? 막 머리 잘라주는데 약간 오르가즘 느끼듯이 막 이런 표정 짓고, 그리고 이제 위노라 라이더가 드디어 방에 돌아와서 옷을 딱 이거부터 옷을 딱 벗어. 그러니까 얘가 놀라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물침대를 찌르죠. 이걸 위한 세팅이었어. 물침대는. 가족에게도 마을 사람들에게도 낯설었던 에드워드는 조금씩 마을 사람들과 킴 가족에게 익숙해지고 스며들어갑니다. Aren't you excited? Oh, this one. And back along here, what I think. And this, of course, is where we wash the hair. Now, this is the storeroom where we keep everything. Right down there. Would you like me to model them for you? 싱글인 주부 몰로 부인은 에드워드를 미용실로 데려갑니다. 젊은 총각을 뭐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에드워드가 거부하자 몰로 부인은 에드워드가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고 무고를 합니다. 점점 위기에 빠지는 에드워드. 그리고 여기 빨간머리 아줌마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싱글이에요. 돌싱이에요. 그래서 오프닝에 약간 너무 노골적이어서, 오히려 너무 노골적인데, 오프닝에 이 방문 판매하러 주인공 엄마가 이 집에 갔는데 이 아줌마가 띵동하니까 나오더니 지금 집 앞에 지금 우리 집 그 정비해주러 고쳐주는 아저씨 온 거 안 보여요? 빨리 가. 그러면서 약간 좀 남자 밝히고 이런 역할로 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에드워드 꼬셔가지고 미용실에 음흉하지 않아요? 미용실 의자에 얘 앉혀놓고 거기서 막 딱 단추 풀으면서 약간 그 누구지? 현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 해. 약간 그 느낌. 그런 아줌마 캐릭터가 한 명이 나와요. 팀 버튼은 멜로 영화를 사실 에로스가 들어간 멜로 영화를 찍지를 못합니다. 팀 버튼 영화는 항상 플라토닉해요. 모든 사랑이.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좀 그런 끈적끈적한 사랑을 못 해봤는지, 아니면은 뭐 본인 가치관일 수도 있죠. 근데 모든 사랑은 플라토닉하고 남자 주인공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색한 애가 없어. 뭔가 그러니까 정신 세계가 아이들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몸만 큰 아이 같은 그런 애들이 항상 등장을 해서 정서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내용의 걸 반복하더라고요. 항상 뭐가 나와도. 육체적으로 하는 건 오히려 아까 그 현수하고 싶은 대로의 그 아줌마처럼 뭔가 좀 기괴하거나 약간 좀 이런 세계관으로 좀 들어가 있고. 그러던 어느 날 킴의 남자친구 짐, 그는 아버지의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데 에드워드의 손이 쓸모 있어 보입니다. But that's breaking and entering. Well, it cost them a little hassle, that's about it. Look, there's a guy who'll give us cash for this stuff. Well, why can't you just do it? Locked, we need Edward to get us in. 에드워드를 데리고 아버지의 물건을 털려 하는 짐. 하지만 Let's go, come on, come on. 경찰이 출동하고 에드워드가 억울하게 누명을 씁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을 털려 했던 에드워드를 어딘가 찜찜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악역 중에 하나로 킴의 남자친구가 나오는데, 누가 봐도 약간 그 백인 쿼터백일 것 같은 애거든요. 팀 버튼이 학창 시절에 딱 싫어했을 것 같은 애를 악역으로 앉혀놨어요. 좀 많이 두드려 맞고 그 화장실에 처박혔었겠죠, 팀 버튼은. 이런 애들한테 약간 좀 그래. 그러니까 나를 괴롭혔을 것 같은 그 메이저에 있던 잘난 애들은 악역으로 만들고, 나를 대리물로 페르소나로 인 것 같은 그 에드워드는 당대에 제일 잘생긴 애를 캐스팅을 시켜가지고 나를 이렇게 상상해놔 라고, 얘는 못됐고. 예. 다 감독들은 자기 그거를 못다 이런 그걸 실현한다니까요, 영화에서.
You want to give me that new haircut? 그러는 사이 마을엔 크리스마스가 찾아옵니다. 눈이 오지 않던 마을. 그런데 밖에서 눈송이가 날립니다. 이끌리듯 마당으로 나가는 킴. 에드워드가 얼음을 조각하며 그 가루들이 하늘에 눈송이처럼 날리고 있습니다. 데니엘 푸맨의 아름다운 스코어와 함께 그렇게 영화사의 명장면이 기록됩니다. 하지만 킴의 남자친구 짐은 에드워드를 견제하고 에드워드는 실수로 킴을 베게 됩니다. Well, Mrs. Boggs, I'm here to see the man with the hands. 마을 사람들과 경찰은 에드워드를 쫓게 되고 에드워드는 자신이 원래 살던 성으로 돌아갑니다. 과연 에드워드와 킴은 어떻게 될까요? 마을의 눈은 어떻게 내리게 된 것일까요? 그 모든 것은 아름답고도 슬픈 결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날씨가 차가워질 때 더욱 잘 어울리는 영화 팀 버튼 감독의 가이손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다가 이 마을은 눈이 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고개를 돌렸는데 눈이 오고 있어. 그 위노라 라이더 킴이 나가죠. 눈발 휘날리는데 이 데니 엘프만 음악이 드디어 흘러나오면서 앵글도 너무 좋아. 약간 좀 안각으로 밑에서 하늘이랑 같이 잡고, 그리고 마을에서 마지막에 이 사랑도 끝나고 오해를 받고 쫓겨나는 애는 다시 엄마가 준 옷을 벗고 고딕 복장을 하고 자기 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 각종 누명을 쓰고 경찰까지 출동해가지고 얘를 잡으러 가죠. 나쁜 친구들이랑. 뭐 이런 영화였고, 요새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저보다 형님들 세대에 아마 좋아했던 유명했던 밴드 중에 하나가 더 큐어라는 밴드가 있어요. 저는 지금 뒤늦게 알아서 지금도 저는 항상 뭐 자주 듣는 밴드 중에 하나인데, 더 큐어의 그 머리 스타일이 딱 이 디자인이거든요. 당시 더 큐어의 그걸 따라해가지고 이 머리 스타일 분장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더 큐어 얘기 나온 김에 두 곡 추천드린다면 뜬금 두 곡 추천드린다면은 Pictures of You 하고 그다음에 Letter to Alice는 꼭 들어보세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더 큐어를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팀 버튼 감독님도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로버트 스미스한테 이 사운드 트랙을 좀 작업을 의뢰를 했는데, 좀 작업을 그때 당시에 이 앨범 작업을 하느라고 바쁘셔가지고 결국 더 큐어는 까고 늘 같이 하는 저와 밤밤이처럼 늘 옆에 있는 친구인 데니 엘프만한테 가서 야, 또 네가 하게 됐다 해가지고 데니 엘프만이 작업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께서 사랑하시는 그 앨범이 데니 엘프만의 손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음악에서 데니 엘프만 음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이 집에 에드워드가 처음 가가지고 그 위노라 라이더 사진 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 데니 엘프만 음악 그게 깔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음악 없이 그 장면을 보면 되게 스토커 같거든요. 근데 그게 깔리니까 되게 순수한 사랑하는 애가 사랑이 빠진 그것처럼 딱 그 씬이 연출이 돼요.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 영화에서 알 수가 있죠. 몇 가지 트리비아들이 더 있는데, 조니 뎁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을 오히려 더 알릴 만한, 그러니까 조니 뎁은 두 가지 버전이죠. 잘생긴 멀쩡한 조니 뎁과 분장을 한 조니 뎁이 영화가 있는데, 분장을 한 조니 뎁 영화가 항상 더 잘 되고 기억에 남는 그 아마 시초격이 가이손입니다. 에드워드라는 역할로 나오고요. 정말 말 그대로 엄청난 흥행을 기록한 영화. 이상한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어두운 내용인데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사랑을 했던 그런 영화고, 에드워드 역할 지금 뭐 이제 대체 불가능하죠. 에드워드 역할은 조니 뎁이지. 근데 여기에 사실 캐스팅 물망에 올랐던 사람들이 톰 크루즈, 짐 캐리,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여기 물망에 올랐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기 제안받은 사람이 있어요. 게리 올드만. 게리 올드만이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을 했다라는 일화가 있고, 항상 또 이 프로젝트가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당시 이제 마잭 형이 있죠. 마이클 잭슨 형이 이 역할을 맡는다라는 루머가 돌았을 정도로 이거 당시에 누가 이 역할을 맡느냐라는 굉장히 논의가 있었던 영화고, 그럴듯한데라고 했던 거는 드루 베리모어가 여주인공 킴 역할로 고려된 적이 있었다라는 당시 사실이 있었네요. 그리고 이제 위노라 라이더가 앞에서는 이제 미성년이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성인 역할로 나오면서 본격적인 이제 성인 배우 그 계열로 들어가긴 하는데, 이 작품 때문에 사실 이제 데브3라는 그 영화에 출연을 포기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조니 뎁이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또 조니 뎁 위노라 라이더는 또 유명하죠. 둘이 사귀었어, 이 영화 때문에. 그리고 조니 뎁 팔에 위노라 포에버라는 문신이 있습니다. 우리 사겨, 문신해주세요, 위노라 포에버. 야, 사랑해, 깨지고 문신을 남고. 그래서 이거 글자를 바꿨어요. 뭐 위 포레몬가 뭐 이상한 걸로 바꿨어. 네, 몇 개만 파가지고 이상하게. 다 지울 수는 없었나 봐요. 네. 그런 슬픈 사연이 있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엔딩 장면 있잖아요. 에드워드가 이제 이거 가죽 옷 입고 이렇게 돌아오는 장면 찍을 때 이 현장이 너무 더웠나 봐요. 이 가죽 옷 때문에 열사병으로 당시에 쓰러졌었다라는 트리비아도 있고, 당시에 이제 앞서서 제가 톰 크루즈가 이 에드워드 역할로 그 물망에 올랐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톰 크루즈가 거절을 했다고 해요. 이유는 이 영화가 해피엔딩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거절을 했다고 하는데, 안 맞아. 서로 안 맞아. 세계관이. 네. 세계관이 안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영화의 엔딩은 오프닝하고 엔딩은 승리상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손녀한테 할머니가 눈은 왜 내려요? 라는 질문에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할머니가 그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으로 끝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겪었던 일, 그리고 여전히 에드워드가 그 성에서 자기를 생각하면서, 본인을 생각하면서 조각상을 파고 있고, 그 가루가 여전히 눈가루로 날리고 있는, 그래서 에드워드 이렇게 해서 날리는 눈 장면으로 끝나거든요. 저는 해피엔딩 같은데? 사실 둘이서 잘 됐어. 그럼 또 이혼 한 해 만에 애는 어떻게 큰 애 만에. 우리의 삶은 고루하잖아. 근데 이게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박제돼 있기에 이데아적으로 있는 그런 러브 스토리가 조금 더 해피엔딩이나 아름답지 않나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쪽이라서. 아무튼 엔딩까지 굉장히 완벽했던 그런 영화고, 이동진 평론가님께서 아마 제가 알기로 별 5개 만점에 4개 반을 주시면서 팀 버튼의 세계관을 한 편으로 설명한다면은 이런 아마 코멘트와 함께 별 4개 반을 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저도 4개 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 한 편이 아마 대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팀 버튼은 자기의 페르소나를 얻었죠. 조니 뎁. 그러니까 나를 대체하는 잘생긴 애를 발견한 거죠. 늘 수 있는. 물론 뭐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윌리 앙카처럼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함께 오랜 시간을 같이 영화를 만들면서 둘은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는 배우와 감독으로 파트너로 남게 됩니다. 이 작품 이야기를 하면서 좀 팀 버튼 감독님의 세계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는 이제 대학교 교양 수업 때 포스트 모더니즘 관련된 수업을 들으면서 이 영화를 틀어주시더라고요. 포스트 모더니즘 설명하면 너무 긴데 이해할 수 있겠니? 네. 자,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 이후에 이성 중심주의에서, 모더니즘 이후에 이성 중심 사회가 세계대전도 일으키고 20세기 중반까지 세계를 많이 망쳤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자, 하나의 그 중심적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원주의화해서 해체를 하자. 그래서 자크 데리다의 뭐 해체라는 책도 나오고 뭐 그런 시대로 넘어가게 됐는데, 거기에 걸맞긴 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중심을 그 마을, 예쁜 마을, 중산층의 어떤 비슷한 모양과 비슷한 머리 모양과 비슷한 정원과 요 세계관이 아니라 각자 다른 다원주의적인 에드워드와 뭐 누구와 이런 세계로 물러나서 각자의 가치의 아름다움을 보자, 요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시기가 20세기 중후반 넘어가면서 있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철학하고 뭐 매체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당시에는 또 뭐 이런 가치관들이 공유받아서, 지금은 뭐 당연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신선했어요. 다원주의나 뭐 이런 부분들이 대중매체에선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면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사랑해 주시게 된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싶고, 또 이제 색깔로 보면은 이제 팀 버튼의 전형적인 그 흑과 백 세계와 컬러의 세계, 이렇게 봤을 때 그 양분된 거를 양쪽의 세계관으로 잘 표현해준 그런 미장센도 굉장히 훌륭했던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요지는 그거예요. 팀 버튼, 나 팀 버튼,
중학교부터 애들에게 무시당했지만 나는 안에 이런 아름다움이 있어. 그리고 나는 저런 위노나 라이더 같은 예쁜 애랑 플라토닉한 사랑을 할 거야. 네, 그 영화입니다. 정확히 그 영화예요. 네. 네, 팀 버튼 영화의 많은 주인공들이 그렇죠. 자존감?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현대의 많은 사람들도 그런 이슈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 면에서 오늘은 나는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할까라는 롤프 메르클레의 책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제목 아마 좀 익숙할걸요? 감정 사용 설명서. 감정 사용 설명서로 국내에도 많은 독자분들께서 이 롤프 메클레의 책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번에 좀 신간이 나왔고요. 당시에 이분은 이제 심리학 전공이기 때문에 당시에도 이제 감정 사용에 대한 심리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자아 존중감에 관련된 책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 자존감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 하는 다른 방송, 사연 상담 방송 같은 것도 살펴보면은 뭐가 문제예요라고 하지만 대부분 답은 본인의 자존감에 있더라고요. 네. 자존감이 튼튼하신 분들이 많이 없으신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책에는 이런 문구가 나와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나를 바꿀 필요는 없다.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현재의 나를 인정하고 사랑해주는 것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그런 초석이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2023년을 살아가면서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인정이고 능력이고 인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성과를 내기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SNS에 좀 더 멋진 사진을 올리면서 어떤 나를 만들어서 그걸 표현하는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가짜 나를 벗어던지고 진실된 나를 돌이켜보고 사랑하고 그러면은 자아 존중감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내용의 책이고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일독해 주시길 권하면서 자존감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께 한번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이후에 팀 버튼의 여러 가지 세계관들이 확장이 됩니다. 배트맨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음 시간은 아마 그 배트맨이나 확장된 팀 버튼의 세계를 다룰지 아니면은 팀 버튼 반응 없으면 딴 거 할지는 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댓글과 친구들한테 공유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또 힘내서 다음 편, 다른 영상들 그리고 궁금했던 감독님 좀 감독 중심으로 좀 갈 거거든요. 있으면은 잡아 주시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했던 오늘의 시간 저와 밤밤이는 밤이 늦었으니까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